행운으로 가는 길에는 미덕과 용기가 함께 있다. 행운을 얻는 기술. 행운에도 나름의 규칙이 있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다. 노력의 도움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행운의 문 앞에 기분 좋게 서 있기만 하면서 행운의 여신이 일해주기만을 기다린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문 안으로 직접 들어간다. 그리고 신중함과 맞먹는 대담함으로 미덕과 용기의 날개를 타고 행운의 여신에게 날아가 그녀를 아주 즐겁게 해준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행운으로 가는 길은 미덕과 신중의 길뿐이다. 지혜보다 더 큰 행운은 없고 어리석음보다 더 큰 불행은 없기 때문이다. 재치 있는 말 한마디가 종종 진지한 가르침을 앞선다. 칭찬받을 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의 탄약은 정중하고 유쾌한 지식이다. 즉 그들은 더 박식하고 덜 통속적이며 모든 흐름을 꿰뚫는 실용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그들의 말은 시의 적절하고 재치가 풍부하며 행동은 정중하다. 그리고 그것들을 상황에 맞게 사용할 줄 안다. 종종 재치 있는 말 한마디가 진지한 가르침보다 낫다. 대화를 통해 얻은 지식은 매우 자유분방하면서도 7가지보다 유익하다. 결점마저도 가려주는 나만의 필살기를 가져라. 결점을 남기지 말라. 이것은 완벽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결점이 없는 사람은 소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 결점에 열중하는데 그것을 쉽게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잘 알아채는 사람은 상대방이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탁월하더라도 사소한 결점을 찾아내 비난한다. 구름 한 조각이면 모든 태양을 가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결점은 명성의 흠이 되는데 악인은 그것을 즉시 알아채고 계속 결점을 주시한다. 따라서 결점을 멋진 장식으로 바꿀 줄 아는 것은 최고의 기술이다. 카이사르가 그런 기술을 가졌는데 그는 자신의 타고난 결점을 월계관으로 숨길 줄 알았다. 미친 상상력을 제어하는 분별력을 지녀라. 상상력을 다스리라. 어떨 때는 상상력을 바로잡고 또 어떨 때는 상상력을 북돋워야 한다. 행복은 상상력에 달렸고 이것은 지혜까지 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종 상상력은 폭군처럼 구는데 사색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서려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삶을 지배하는 때도 많다. 따라서 그것이 어리석음에 따라 삶이 좋거나 나빠질 수 있다. 상상력에 따라 자신에게 만족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상상력은 형벌만 선언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집에서 손수 사형 집행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복뿐만 아니라 기절할 정도로 좋은 모험을 제안한다.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신데레시스로 상상력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진실은 항상 절반만 전해진다. 이해력이 좋은 사람. 예전에는 생각하는 능력이 기술 중에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알아채는 능력이 필요한데 특히 속임수가 있을 때는 더 그렇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이해시킬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들의 의도를 잘 알아채는 예리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은 항상 절반만 전해진다. 주의 깊은 사람만이 그 진실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호의적인 일에는
맹신의 고삐를 담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는 맹신의 박차를 가한다.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는 기술. 각자의 약점을 파악하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는 기술이다. 그렇게 하려면 상대의 의지를 움직이겠다는 결심보다는 기술이 필요하다. 즉, 사람마다 어디를 통해 접근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의지에는 특별히 좋아하는 부분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각자 취향에 따라 다르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우상을 섬긴다. 어떤 이들은 명성을, 어떤 이들은 이익을, 그리고 대부분은 쾌락을 숭배한다. 따라서 저마다의 우상들을 알아내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다. 이는 다른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는 열쇠와 같다. 따라서 먼저 각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주요 원동력을 파악해야 한다. 단 그것이 늘 지고한 건 아니고 가장 저열한 경우도 많다. 세상에는 질서 있는 사람보다 무질서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 먼저 각자의 주요 기질을 예측하고 좋아하는 부분을 파악하며 말로 그 약점을 건드려야 한다. 그러면 분명 상대방의 의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책의 가치를 두께로 평가하지 말라. 외면보다 내면을 더 중시하라. 완벽함은 양이 아닌 질에 달려있다. 가장 좋은 것은 모두 늘 드물고 특이한데 수가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심지어 인간들 사이에서는 거인들이 곧잘 진짜 난쟁이들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책의 가치를 두께로 평가하는데 이것은 마치 책이 머리가 아닌 팔 운동을 위해 쓰였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외적인 부분만으로는 결코 평범한 수준을 넘을 수가 없다. 이는 만능인의 불행이기도 한데 이들은 모든 곳에 있고 싶지만 결국 아무데도 없기 때문이다. 반면 내적인 부분은 탁월함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본질이 숭고하면 영웅적인 수준이 된다. 취향과 지식은 대중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어느 것도 대중적이면 안 된다. 취향은 대중적이면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작품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그리 기뻐하지 않는다니 이 얼마나 위대한 현자인가. 지나치게 흔한 박수갈채는 현자들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 카멜레온과 같아서 아폴론의 부드러운 미풍이 아닌 대중의 입김을 즐긴다. 또한 지식도 대중적이면 안 된다. 대중의 감탄에 기뻐하지 말라. 대중은 엄청난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훌륭한 조언을 무시하면서 평범하고 어리석은 말에만 감탄하기 때문이다. 올곧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 올곧은 사람. 이런 사람은 늘 이성의 편에 있다. 그리고 대중의 분노나 폭군의 폭력이 이성의 선을 넘지 못하게 막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이런 공정의 불사조가 될 수 있을까? 올곧은 사람들은 언제나 극소수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찬양하지만 자기 안위를 생각하느라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위험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그렇게 행동한다. 그런 사람들은 위험한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고 정치인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감춘다. 하지만 올곧은 사람은 우정과 권력, 심지어 자신의 손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거부당하는 곤경을 겪기도 한다. 영악한 사람들은 윗사람 뜻이라거나 국가적 이유에 어긋나지 않으려 한다는 그럴싸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피한다. 그러나 한결같이 올곧은 사람은 그런 속임수를 일종의 배신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그런 교활한 수를 쓰기보다 올곧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늘 진리 편에 선다. 만일 그들이 사람들을 떠나게 된다면 그들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먼저 진리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평판을 나쁘게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평판이 나빠질 일에는 가담하지 말라. 명성보다 경멸을 부르는 황당무계한 일에는 더더욱 끼어들지 말라. 온갖 종잡을 수 없는 파벌들이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 거부하는 것마다 전부 주워 담는 이상한 취향을 가진 자들도 있다. 그들은 온갖 특이한 행동에 아주 만족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유명해지긴 하지만 이것은 명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조롱거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일할 때도 자신의 신중함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며 추종자들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는 일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 평판을 떨어뜨리는 일은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것은 모두가 경멸하는 일로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